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가 휴가 때 경주와 포항을 다녀왔었거든요. 경주와 포항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예전에도 경주와 포항은 자주 갔었기 때문에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휴가 갔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곧 삶이다.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이라는 생각에 공감하며 좋은 여행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뭐니 해도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지에서 얻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감동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면 또 휴가 때 가는 여행이 정말 여행을 가는 느낌이 더 들기도 하죠. 저도 여름 휴가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휴가 시작되고 배탈이 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덥다고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또 휴가 끝날 즈음에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휴가 시작하고 배탈은 났지만 그래도 휴가를 즐겨야지 하며 머리에 웨이브도 막 주고 룰루랄라 하며 나갔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주입니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렇게 머리를 고불고불하게 나갔네요. 경주와 포항은 제가 머무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해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 휴가라기보다는 나들이 개념으로 다녀왔습니다. 경주 가면 늘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물레방아 광장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또 햄버거 가게 이런 게 많아서 식사도 해결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물레방아 옆에 연못에 잉어도 살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고 막 모여들기도 하는데 좀 너무 커서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또 물레방아 광장에는 유아 전동차와 또 전동 오토바이도 대여해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타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광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낮이라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행은 사실 휴가 때 가는 여행이 좋지만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려면 봄, 가을 좀 선선할 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은 계곡이나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여름보다는 봄, 가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갔던 사진들인데 빛바랜 느낌이 들죠. 갈 때마다 사진을 담아오는데 같은 배경이지만 계절을 담고 그날의 감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번 물레방아 광장은 많이 더운 느낌이 들어서 사진만 담고 후다닥 도망쳐 왔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죠? 저기에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 물레방아만 보면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주 황남동과 사정동 사이에 위치한 황남 큰길이라 불리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의 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많이 있어서 20, 30대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황리단길. 경주 황남동과 이태원의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 황리단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주하면 꼭 가볼 만한 곳으로 인식되어서 경주시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첨성대와 계림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구와 천마총이 있는 경주 대릉원 등의 굵직한 역사 유적지가 근처에 있어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갔을 때 들른 곳인데 주말이라 사람이 그때 너무 많아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빠져나오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며 놀랐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다들 그러셨겠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근처에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행하려면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가 필수 코스죠. 세계 자동차 박물관도 경주 보문단지와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요. 주차장도 넓고 야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꽤 넓었습니다. 먼저 1층 전시관 입구에 열 체크를 하고 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대여해 주니까 태워서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이렇게 빨간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치 마차같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는데 1886년 벤츠가 특허낸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서 한참을 서서 봤었네요. 전시되어 있는 각 차마다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또 읽어보시면서 관람하시면 재미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차는 마릴린 먼로가 탔던 차인데 저도 앞에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차가 너무 예뻐요. 제임스 딘이 탔던 차인데 제가 제임스 딘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 앞에서 제임스 딘이 탔던 차라고 하니까 왠지 그 에덴의 동산 이런 영화 봤던 기억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또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 차는 최초의 에어컨 자동차입니다. 에어컨이 없었을 때 자동차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차들은 대통령이 탔던 차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생긴 불안불안해 보이는 차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잘 넘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보면서 이런 디자인은 지금 나와도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또 우리의 과거 이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에 이렇게 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갔던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장애인들 여행을 돕는 초록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며 여행지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1층 전시관을 보는 것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빨라서 자칫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관리자가 있어야 탈 수 있는 듯 했습니다. 2층 전시관을 보고 3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3층에서 바로 출구가 나오기 때문에 2층까지만 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려면 관리자를 또 호출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상 3층에서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관람하려면 2층, 3층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1층만 보고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남편도 있고 그래서 다 관람하고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관리자분이 퇴근을 하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설명도 받지 못했었고,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람료가 성인 13,200원인데 1층만 보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애인을 배제한 시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어떤 불편함에 대한 생각 없이 건물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만 커다랗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샷 한솔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중도 실명한 시각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의 삶을 유쾌하고 진솔하게 보여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또 장애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등을 방송하시는데, 휠체어를 탄 친구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찾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을 방송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갔던 경주 세계자동차 박물관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 장애인들에게는 늘 넘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길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애인들은 계단 하나 또 동선 하나에도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에서 포항을 가려면 간포를 지나는데 저는 이 코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담았던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죠. 바다는 언제 보아도 정말 좋습니다. 어제의 힘듦을 위로받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다가 아닐까요?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또 포항하면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 있죠. 여기는 여름에 가면 거의 죽음입니다. 너무 더워서. 저희는
조금 늦은 시간이고 또 그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많이 덥지는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계절을 잘 선택해서 가셔야 좋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대는 포항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상생의 손이 있는데 광장에 있는 손은 왼손이고 바다에 있는 손은 오른손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가 담긴 조형물입니다. 해파랑길은 바다를 걷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아드는 갈매기를 보며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호미곶 바다 계단길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장군 어릴 때 예방접종 이제 다 맞은 기념으로 바다 보여주고 싶다며 갔었는데 바다가 너무 무서웠는지 그때부터 물 근처에도 안 가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물만 보면 지금도 기절할 듯이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나 봐요. 뭐든 첫 느낌이 중요한데 그때 물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안 좋게 하고 나니까 호수 근처도 못 가고 목욕도 싫어하고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잔잔한 바다보다는 파도 소리가 요란한 바다를 좋아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거칠어 보이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즐겨봤던 캔디가 있는데 저는 안소니보다는 테리우스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캔디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남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캔디에 빠져서 6개월을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캔디에 빠졌다기보다는 테리우스에 빠졌었던 거죠. 조금 거친 걸 좋아하나 봐요, 제가. 갑자기 캔디 얘기를.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가시면 새천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호미곶에 위치한 새천년 기념관은 새천년 국가지정 17 행사 개최를 기념하고 민족 화합을 통한 통일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개관했습니다. 말이 거창하죠. 1층은 포항시 관련 전시관이고 2층은 포항 바다 화석 박물관이고 3층은 한국수석 포항박물관입니다. 옥상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해맞이 광장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도 광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을 넘겨서 간탓에 이번에는 가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더운 날 가서 시원하게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룡포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옛 근대문화의 역사가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나마 잘 보존해서 후세에게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곳이기도 하죠. 동백꽃 필 무렵 촬영을 이곳 일본 가옥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포항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룡포항과 가옥거리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 계단이 너무 많아서 가시기에 불편한 분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달라, 계단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고쳐가야 될 것 안에서, 또 새로 만드는 것 안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주 포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갔던 이야기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사연 코너에 찬양사역자 김선희님께서 또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르멘님께서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카르멘님은 그림도 잘 그리시고 재주가 참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참 따뜻하시고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유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리한 친구, 잘생긴 친구, 먹을 것 잘 사주는 친구?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학습 장애인이어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많이 외로웠고 따돌림과 꼬집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좋은 친구는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저랑 21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잘 통합니다. 비록 39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이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매주 월요일날 요들 수업 때 만나고 또 제 실방에도 들어와 주셔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계셔서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저랑은 21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잘 통합니다. 비록 39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이 있지만 지금도 컴퓨터를 통해 월요일날 요들 수업을 하고 또 실방에도 와주셔서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계셔서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1982년 4살이던 저는 등촌동 동산 아파트에 사셨던 친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몇 달간 지냈습니다. 그때 이은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은경 선생님은 선생님 어머님이 원장님으로 일하던 색동예능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가다가도 노래가 들리면 춤을 추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은경 선생님은 주로 우리에게 크로머 하프라는 악기에 맞춰서 요즘 아이들도 부르는 곰 3마리, 뽀뽀뽀 같은 동요를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잦은 이사, 학업, 미국에 와서는 이민생활,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가족 모임 등으로 이은경 선생님을 잊고 지내다가 작년 6월 10일 날 가요 무대를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은 잊지 못합니다. 이은경 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김명자 권사님하고도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데 질문이 선유 너 언제 한국 올 거니? 우리 집에 방 많단다. 몇 주 방문할 거니? 오랫동안 머물러도 끼니 챙겨주고 재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기분을 들뜨게 만든답니다. 요즘 이은경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이상봉 장로님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 이은경 선생님께서 톡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건강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예뻐하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있어서 마음의 병도 얻으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버님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 왼쪽 어금니 뿌리가 속에서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이를 뽑았습니다. 25일날 실밥을 뽑는데 좀 아파서 이은경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저 이 아파요 호호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은경 선생님이 너무 아프겠구나 어쩜 좋으니 이 아픈 게 제일 아픈데 큰일이네 도움도 돼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해 조심해 라고 위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은경 선생님께 큰 죄인입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선생님을 찾아뵙기는커녕 따뜻한 말도 못 건네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많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선물을 종종 보내드렸습니다. 선물로 제가 선생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늘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보내준 선물 덕에 건강하게 사는데 면목이 없구나. 우리 선유 최고야. 너는 천사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선생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천사 선유야 너무 부끄럽구나. 이렇게 커다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늘 부족하고 미안하구나. 그저 선유에게 감사할 따름이구나. 고마워. 근데 진짜 쑥스러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속만 썩이는 저에게 왜 고마운지 아직은 제가 어려서 선생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고 헤어지면 서로가 보고 싶은 존재입니다. 내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내년 가을에 저는 가족들과 한국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은경 선생님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내년에 저를 보러 오신답니다. 꼭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선유님 지난주에 일을 뽑으셔서 실방도 못하셨는데 오늘 선유님 실방에서 뵈니까 이제 괜찮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선유님 사연을 보면 늘 이은경 선생님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이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늘 기도밖에 없다는 선유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유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르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카르멘입니다. 항상 선유님 방송에서 사연이 나오니 들어달라는 이야기만 듣다가 어제 처음 실방 듣게 된 거였어요. 다음 주 주제는 일상이네요. 일상이란 단어는 쓰면서 정확한 뜻을 몰랐기에 찾아보았는데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토요일이니 토요일의 일과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 근무자입니다. 출근을 하면 열을 재고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대출 반납기를 켜고 자료 검색용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데스크에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책 대출 반납도 하고 삐뚤게 꽂힌 책은 없나 알맞은 자리에 꽂혀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가 방역 타임에는 소독을 합니다. 퇴근 시간 전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 시간 5분 전에는 마감을 합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씻고 그림도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잠을 잡니다. 이상 카르멘의 일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르멘님은 토요일에 일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카르멘님과는 단톡에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성경 필사도 하시고 평범한 것 같은데 참 귀한 일상을 보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카르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에 사연 보내주신 김선유님, 카르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영감스토리님, 임재조아님, 작은섬김님, 좋은샘님, 프레이즈 은혜님, 서울성원교회님, 카르멘님, 아티스트 감수성님, 찬양사역자 김선유님, 팅커벨님, 내기의 찬송님, 박석콩 보금TV님, 매튜양님, 제임스 통통님, 독일 라이프스타일님, 행복감사님, 박관찬님, 자해골프님, 동해산천님, 또 책사님, 외국 친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선선한 또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저희들 곁을 찾아올 텐데 가을은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선물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책도 한 권 읽어야 될 것 같고 영화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낙엽진 거리를 또 막 헤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계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